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조절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매개 효과를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어떤 변수가 매개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매개 효과, 인다이렉트 이펙트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조절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조절 효과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조절 효과죠. 그러면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가, 자, 그러면 이제 제3의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1의 변수, 제2의 변수도 있겠네요. 제1의 변수가 종속 변수고요. 제2의 변수가 독립 변수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제3의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3의 변수 중에 제3의 변수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제 변수라는 것도 있고요. 교란 변수, 허위 변수, 억제 변수, 그다음에 매개 변수, 조절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은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입니다. 그러면 제3의 변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는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해 주는 어떤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거쳐가서 독립 변수가 다른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런 변수를 인다이렉트 이펙트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서 원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런 관계가 있는데 조절 변수가 들어감으로써 관계가 어떻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조절이 되죠.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 이때 이 변수를 뭐라고 하느냐? 조절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제3의 변수인 매개 변수가 따로 작용했고 조절 변수가 따로따로 작용한 거예요. 즉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가 각각 별개로 작용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는 이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가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있을 때,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조절 변수가 조절을 할 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경우는 뭐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서 인다이렉트 이펙트인 매개 효과와 마더렉트 이펙트인 조절 효과가 어때? 서로 별개로 작용하죠. 별개로 작용하는 모델이 뭐냐? 매개 N 조절이에요.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가 각각 별개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모델 몇 번이냐? 5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델 5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인데 모델 5번의 매개 N 조절 효과는 그냥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가 각각 있는 걸 동시에 봤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은 매개 효과가 있으면 모델 4번에 나온 것처럼 매개 효과를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조절 효과가 나오면 모델 1번처럼 조절 효과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각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모델이 있을 뿐이지 해석은 그냥 매개 효과 하듯이 조절 효과 하듯이 각각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매개 N 조절 효과는 뭐냐면 이 좀 차이가 있어요. 원래 매개 N 조절 효과를 에서 발전된 조절된 매개 효과의 시초는 누구냐면 헤이즈의 프로세스 매크로가 아니라요.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방법론이에요. 뮬러라는 사람이 제시한 방법론에 보면 조절된 매개 효과와 매개된 조절 효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뮬러의 방법론. 그리고 제가 쓴 회귀 분석 책에도 이 조절된 매개 뮬러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와 매개된 조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뒤에 누가 헤이즈 교수님께서 조절된 매개와 매개된 조절을 통계학적 모델, 수학적인 모델로 수식을 뜯어봤더니 결국 뭐냐? 두 개는 동일한 모형이다, 같은 모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조절된 매개와 매개된 조절은 수식이 동일합니다. 수식이 동일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매개될 조절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 되냐? 전부 다 조절된 매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문에서 헤이즈다라고 쓰면서 전개를 하면은 조절된 매개라고만 통일하셔야 되고요. 매개된 조절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헤이즈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뮬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같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 이제 같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것 차이가 무엇이냐를 얘기할 거예요. 무엇이냐를 얘기하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가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매개 효과가 있겠죠. 매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조절 변수가 이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뭐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절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조절 효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게 조절 효과예요. 이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모델에 살펴보면 프로세스 매크로의 모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뭡니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 거죠. 그럼 이건 조절 효과예요. 조절 효과예요. 그런데 조절된 매개 효과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 있다? 매개 효과를 조절하냐예요. 즉 프로세서 매크로의 모델 7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매개 변수가 매개했죠. 근데 이 매개 효과를 조절하느냐. 그래서 매개 효과를 조절하느냐라고 해서 조절된 매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moderated medi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조절된 매개 효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매개 효과가 있어요. 매개 효과가 있는데 조절 변수가 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어디? 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위치는 모형상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 통계학적 모델에서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적인 방법에서는 수식에서는 다시 통계학적 수식에서는 얘와 얘는 달라요. 그러나 해석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든 상관이 없어. 동일한 겁니다. 뭐다? 매개 효과를 조절한다. 위치가 어디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위치가 어디냐는 통계학적 모델이에요. 조절된 매개 효과는 결국 위치가 어디든 뭐다? 매개 효과를 조절한다. 이게 모델 7번이고요. 매개 효과를 조절한다. 이게 모델 14번이고요. 매개 효과를 조절한다. 이게 모델 58번이에요. 58번. 그래서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는 세 개로 다 확인해야 돼요. 7번, 14번, 58번. 그 중에서 어디 하나라도 조절하면 됩니다. 어디 하나. 그리고 이게 위치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게 했을 때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냥 조절 효과예요. 이건 조절 효과예요. 이게 유의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매크로 돌리면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나오죠. IND1. IND1이라고 나오잖아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IND1. 이게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이건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조절했다라고 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고 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느냐? 아닙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뭐다? 여기.
이거를 조절하느냐. 그래서 프로세서 매크로의 경우에는 맨 아래 모델 7번 맨 아래에 보면 별도로 하나 나오죠. 뭐 마더레이트드 메디에이션, 마더레이트드 메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죠. 그래서 B 나오고 부트 SE 나오고 그 다음에 부트 95% CI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 이게 조절된 매개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조절된 매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요 위에 보면 조절 효과도 나오고 매개 효과도 나오잖아요. 전부 유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만 유의하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런데 뮬러의 방법론에 보면 매개된 조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개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조절 변수가 조절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W보다는 이게 마더레이션으로 약자로 M으로 쓰는 것도 좋아해서 M으로 쓸게요. 매개 효과 할 때는 메디에이션의 약자로 이제 M를 쓰는데 M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조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개 효과가 생긴 거예요. 매개 효과. 그럼 뭐죠? 매개했죠. 그런데 다시 이 조절 변수가 이 매개 효과를 또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테스트 행정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뭐예요? 조절 효과가 먼저 생겼죠. 그래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죠? 매개된 mediated moderation. 그래서 MEMO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이 뭐죠? 모델 8번.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모델 15번. 이렇게 나오면 59번인 거예요. 59번. 그래서 요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매개된 조절이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매개된 조절이나 조절된 매개나 결국 통계학적 수식은 나중에 보니까 다 같더라. 그래서 헤이즈는 이 6개의 모델을 7번, 8번, 14번, 15번, 58번, 59번 이 6개의 모델을 모두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조절된 매개다라고 한다. 뮬러는 7번, 14번, 58번은 조절된 매개, 8번, 14번, 59번은 매개된 조절이라고 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뮬러 관점에서 매개된 조절인 경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가 있고 조절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조절했어요. 그리고 매개 효과를 다시 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최종 모델에서는 결국 최종 모델에서 여기가 어떻게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8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 모델에서 처음에는 얘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조절 효과가 유의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 매개 효과가 들어가고 매개 효과를 조절했을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조절 효과도 있죠. 얘가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의하지 않으면 모델 7하고 똑같아지죠. 차이점이 있다면 모델 7에서는 처음에 얘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거. 그런데 8번에서는 뭐냐? 요거를 확인하고 갔다라는 거. 그런데 8번에서 마지막 효과에서 이게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할 때는 6가지 모델을 다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6가지 모델 다 돌려서 어디에서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지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절 변수가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관계도 조절하는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통계 강좌라는 곳이 있어요. 통계 강좌라는 곳에 보면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프로세스 매크로 4.0대 버전에 있는 모델 넘버들을 전부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자, 그럼 모델 1번 다 알고 모델 4번 다 알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개 변수와 이게 매개 효과가 있고 조절 변수가 있었을 때 이 조절 변수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가 각각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모델 5번의 매개 n 조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 4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매개 효과 하면서 다 말씀드렸지만 매개 변수가 mi로 돼 있죠. mi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개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가 두 개일 때도 모델 4번이고요. 매개 변수가 세 개일 때도 모델 4번이에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요거는 선을 제가 빼놓은 겁니다. 원래 있어요. 이때 조절 변수가 있었을 때 여기를 조절하면 이게 모델 5번이에요. 조절 변수가 있었을 때 어디를? 여기를 조절하면 이게 모델 5번인 거예요. 이게 모델 5번.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5번이 아니라 뭐냐? 7번 모델입니다. 7번 모델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매개 변수가 매개했는데 조절 변수가 다시 뭐냐? 조절한 거죠. 이게 모델 7번이죠. 모델 7번이에요. 그런데 모델 7번에서도 역시 매개 변수가 mi로 돼 있잖아요. mi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 세 개였어도 어떠냐? 매개 효과를 조절하고 매개 효과를 조절하고 이것도 역시 뭐다? 모델 7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번. 자, 14번은 이제 어디죠? 매개 효과를 조절 변수가 뒤에서 조절하는 거. 뒤에서 조절하는 거. 역시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역시 모델 14번이 됩니다. 자, 58번은 모델 58번은 매개 효과를 조절을 하는데 어디서? 양쪽을 다 조절하는 거죠. 양쪽을 다 조절. 매개 효과 앞에서 조절 효과가 조절 변수가 앞에서 조절하는지 뒤에서 조절하는지 양쪽 다에서 조절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매개 효과를 조절하느냐라는 것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조절된 매개 효과의 방법론입니다. 그럼 뮬러의 방법론에 의해서 매개된 조절 효과는 이제 8번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7번에서는 모델 7번은 어떻게 하냐면 매개 효과를 조절했는데 8번은 어떻게 하냐? 8번은 어떻게 하냐면 조절 변수가 독립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조절하는 거죠. 먼저 조절. 그 다음에 매개 효과를 또 조절하는 거. 이게 매개된 조절입니다. 매개된 조절이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개된 조절에서 마지막에서는 이 부분이 유의할 수도 있고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처음에 설정하는 모형.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조절했냐 안 했냐 라는 것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모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모형이 모델 8번의 매개된 조절. 지금은 조절된 매개 효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 14번하고 15번이 나왔죠. 15번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하고 59번이었었죠. 59번. 이렇게 나온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매개된 조절. 근데 우리 통칭 뭐냐? 조절된 매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절된 매개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로 제목에 조절된 매개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45번 볼까요? 프로세스 매크로 7번 통제 변수 관련된 얘기인데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시 7번 모델 독립 변수 하위 요인이 4개 독립 변수 하위 요인이 4개가 있으면 조금 복잡해지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조절 변수는
그다음에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 하위는 4개고 저럴 돌리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 얘기가 없어지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지금 요 상황인 것 같아요. 요 상황. 이렇게 그리고 조절 변수가 있고 조절 변수가 있죠. 7번은 어떻게 가냐면 결국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게 모델 7번입니다. 모델 7번. 독립 변수가 4개인 조절된 매개 효과입니다. 이거는 분석 몇 번 해야 합니까? 4번 돌리셔야죠. 4번 통제 변수 있으면 통제 변수까지 넣고 4번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번 돌리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냐 4개를 한꺼번에 돌리는데 각각 돌리는데 주의사항은 뭐다? 명령어로 사용해서 시드 넘버를 주고 이런 형태로 4번의 명령을 쓸 때마다 동일한 시드 넘버를 주고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 나머지 통제 변수도 넣어야 하는지가 있을까요? 예, 자, 만약에 이걸 돌릴 때, 이걸 돌릴 때요. 이렇게 놓고 돌리고 요 3개는 코베레이트에 놓고 돌리잖아요. 그죠? 코베레이트에 놓고. 그럼 코베레이트 안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되냐? 안 넣고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넣고 돌리면 이 모형이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 안 넣고 돌리면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에 미치는 여기 빗값이 있는데 요 빗값이 이거를 넣고 돌렸을 때의 빗값과 빼고 돌렸을 때의 빗값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결국 코오퍼레이트에 넣으면 다른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 넣는 순간 여기 빗값은 이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저스트 됩니다.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넣고 돌려야 됩니다. 자, 그다음 조절된 매개 효과. 상관 분석은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가 부적 관계로 나오는데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조절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의 사이의 관계가 요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 값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값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절 효과 검정과 조절 매개가 검증에서는 정적 상관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가 스텝 안에서 돌리면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요 값이 그러니까 그냥 요 2개만 가지고 상관 분석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조절 효과 검증하고 조절 매개 검증에서는 모두 여기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조절 효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조절된 매개하고 상관없이 조절 효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의 변수, 즉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가 요 둘 사이의 상관 이것만 보면 마이너스인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인데 이게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갔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호는 인터랙션 이펙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때는 요 2개의 부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거에 따라서 요 값들은, 즉 조절 변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냥 분석 결과에서 나온 독립 변수나 매개 변수 자체의 부호는 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절된 매개 효과뿐만 아니라 조절 효과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조절 효과가 있을 때는,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을 때는 계수값들의 부호만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된다? 그래프도 그려보고 존슨 레이만 그래프도 그려보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사이에서 조절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조절된 매개 효과 플러스 매크로에서 7번은 조절된 매개입니다. 매개된 조절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7번이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잘못 썼네요. 매개된 조절이 아니라 조절된 매개입니다. 자, 대인관계 예상 TK가 SE를 거쳐 이렇게 가는 영역.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종속 변수 SSS, X가 TAQ, 매개 변수가 SAS, W가 DTS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여기 부분은 여기는 뭐죠? 조절 효과예요. 요 부분은 이거를 누가 이건 조절 효과입니다. 조절 효과이기 때문에 이건 그나마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섞여 있죠. 섞여 있을 때는 해석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셋 다 부호가 같으면 부호만 보면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세 개의 부호가 하나라도 다르면 일단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볼까요? 이것만 따져보면 미치는 영향을 조절 효과가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보시려면 어떻게 하냐? 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를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선 그래프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조절 변수의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인데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AQ가 SS에 미치는 영향을 DTS가 조절하는데 DTS가 높을수록 TAQ가 S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존슨 레이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존슨 레이만 그래프죠. 자, 여기에서 존슨 레 있고 이렇게 되죠. 존슨 레이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DTS의 값이 마이너스 1.4374에서부터 플러스 2.6까지 됐으면 아마 5점 척도인 것 같아요. 5점 척도 있고 민 센터링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 0, 2가 될 거예요. 0, 2가 되는데 자 보면 B 값이 누가 TAQ가 SS에 미치는 영향의 B 값이죠. 부호가 플러스 0.1024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617 됐을 때 여기 2.617 됐을 때 0.7
0.7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만큼. 그러면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이 뭐죠? B 값이 되는 거고 95m 실내 구간을 살펴보면 실내 구간이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그러면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되는데 0을 포함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기는 0이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는 0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유의하지 않고 이 부분은 유의한 거죠. 그래서 누가 여기에서부터 유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DTS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317 이상부터 DTS가 커질수록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TAQ가 SS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이게 존슨 네이만 그래프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절 효과고요. 중요한 거는 조절된 매개 효과입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가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십니다. 그럼 이게 결국 TAQ, SAS, SSS를 DTI였던가요? 얘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조절 변수가 95% 신뢰 구간에 유의하네요. 조절한다.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프예요. 조절된 매개 효과의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DTS가 여기 나왔을 때 조절 변수가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일 때 B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0.2, 0.4, 0.6이 되겠죠. 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각각의 매개 효과예요. 매개 효과가 조절 변수가 n-sd일 때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일 때 기울기가 0.0292로 유의했네요. 그 다음 여기는 0.0469로 유의했고 요게 기울기가 0.0646으로 유의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TAQ가 SS에 미치는 SAS의 SS의 매개 효과를 DTI가 조절하는데 이 매개 효과가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해진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의 메뉴 방식에서는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죠. 존슨 네이만 그래프. 존슨 네이만. 요거는 조절 효과에 대한 존슨 네이만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조절된 매개 효과에서도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으면 이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있어주면 좋은데 메뉴 방식에서는 출력이 안 됩니다. 메뉴 방식이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얘를 얻고 싶으면 뭐냐? 명령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명령어를 이용하는 거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긴 그렇고 제가 우리 강좌 중에 강좌 중에서 프로세스 매크로 사용자 정의 모델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뭐 거기 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없는 모델, 그다음에 그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존슨 네이만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건 구조 방식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 40번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차례대로 따지면 저집단, 조절 변수가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일 때는 얘기고 기울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유의하지 않네요. 그죠? 유의하지 않죠? 여기만 유의하죠. 이렇게.
95% 신뢰 구간, 요게 95% 신뢰 구간인데 0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아요.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저 집단에서는 매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절 변수가 평균적인 집단일 때는 유의하고 플러스로 유의해야죠. 근데 고집단이면 유의한데 커지죠. 그러면 이 영향력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매개 변수의 매개 효과가 조절 변수가 중집단 이상일 때부터 유의하다. 그리고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매개 효과가 양의 매개 효과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양의 매개 효과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뭐냐?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에서 여기 유의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1.96하고 2.487이네요. 이분은 명령을 이용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1.96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2.487에서는 유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1.96하고 2.48 사이 어딘가에서는 유의하게 나오는 지점이 나오겠죠. 찾아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여기네요. 2.83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조절 변수고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갖춰서 종속 변수를 가는 매개 효과가 여기 2.338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95% 신뢰 구간이 그리고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B값이 0일 거예요. 이게 0이에요. 0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조절 변수가 2.338 밑에서는 신뢰 구간 안에 전부 0이 포함이 되어 있죠. 유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2.338보다 큰 이쪽으로 갈수록 자, 2.338 조절 변수가 2.338보다 큰 값으로 갈수록 누가 매개 효과가 점점 커지죠. 유의한 상태로.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매개 효과를 조절 변수가 조절을 하는데 조절 변수가 아마 이게 1점에서 5점 척도겠죠? 1점에서 5점 척도에서 2.338 이상에서부터 조절 변수가 2.338 미만에서는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2.338 이상에서는 유의한데 어떻게 된다?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제가 만든 존슨 네이만 매크로 있죠? 존슨 네이만 매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줘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대략적으로 조절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를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경향성을 파악해서 조절 변수를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 왔을 때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실제 매개 효과에 대한 조절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바로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로 좀 설명한 부분은 여기에서는 제가 뭐 그림까지 그려서 그 게시판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이 부분까지 하나 더 해야겠구나. 자, 여기까지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보시면 그런데 요게 어느 지점을 통해서 조절 변수가 어디 1.211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둘 다 0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여기고. 그러면 여기가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래프를 그리면 그다음에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좀 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338이 되고 그다음 이 지점이 1.21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실내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죠. 유의하지 않죠. 이쪽 부분은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죠. 이쪽 부분도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죠. 그런데 조절 변수가 2.338 이상이 돼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1.211 이하가 되면 1점부터 아주 적은 요 구간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조절 변수가 작아질수록 음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나중에 그 조절 효과를 따져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은 요 값이 1.211이고 1.238인데 5점 촉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5점 촉도인데 5점 촉도인데 여기가 2점이고 4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이고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1점이고 여기가 5점이고 그래프의 간격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무슨 얘기냐면 조절 변수가 2점에서 4점 사이에 있을 때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매개 변수의 영향에 유의하지 않죠. 그런데 조절 변수가 4점 이상인 요만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양의 영향력으로 유의해주고 이보다 작아질 때는 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조절 변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매기효과, 이때 매기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때 매기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올 거예요. 왜? 조절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매기효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조절 변수의 중간 정도의 여기 값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나와요. 조절 변수의 평균에 해당되는 값이 매개효과 부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절 효과의 가장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절 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고 머리 아픈 부분인데 다시 조절 효과 1번을 따져보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으로 분석을 했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으로 분석을 했더니 b 값이 얼마 나왔냐? b가 0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의한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여기에 조절 변수가 들어가면 조절 변수가 들어가고 이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조절 효과가 유의하니까 유의한 거죠. 그죠? 독립 변수만 따졌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조절 변수가 들어가니까 이 값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중에 보면 어떠냐. 조절 변수가 평균일 때는 이 값이 나와요. 조절 변수가 마이너스일 때와 조절 변수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가 B값이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절 변수가 2고 4, 3, 1, 5일 때 그럼 어때요? 조절 변수가 2에서 4 사이에 있을 때는 0을 포함하죠. 4보다 클 때는 양으로 유의하죠. 조절 변수가 2보다 작을 때는 음으로 유의하죠. 요게 존슨 네이만 그래프, 요게 조절 효과의 그래프를 저중 고집단으로 그렸을 때고, 요게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릴 때예요. 그러면 조절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되느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유의하지 않다라고. 그런데 조절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유의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대표 중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럼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매개 효과가 되잖아요.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데 매개 효과를 조절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 사이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플러스로 유의하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유의한 거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면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쪽만 유의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뭐냐면 이렇게 따져서 여기가 B값이 0. 여기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죠. 여기는 플러스로 유의한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유의해요. 아니면 마이너스만 유의하거나.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전에 그래프 그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서 유의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조절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했을 때는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석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오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의 전제 조건. 구상 여기서 조절된 매개 전제 조건에 반드시 매개 효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가 바로 그거죠. 뭐냐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매개 효과가 이게 매개 효과가 따져보면 요만큼 부분은 얘는 유의하지 않잖아요. 유의한 부분은 어디에? 플러스로 유의하고 마이너스로 유의하죠. 근데 이거를 조절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따지면 매개 효과는 여기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는 매개 효과가 사전 전제 조건으로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던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바론 헨케니의 조절 효과의 방법론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만 연구를 할 때 매개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연구하기에는 사실 연구자의 부담감이 크죠.
왜냐하면 매개 효과가 없는데 조절 효과를 연구했는데 조절된 매개 효과도 없어. 그러면 매개 효과도 없고 조절된 매개도 없고 조절도 없고 다 없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모두 효과가 없다고 나온 거니까 그런 모델을 우리가 연구자가 선뜻 연구를 시작하기는 어떨까요? 조금 부담감이 있죠.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절된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에서 보면 조절된 매개 효과에서는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오는 거고 조절 효과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유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델 4에서 간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왔다. 예, 매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4에서 매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델 7에서 했더니 유의했다. 조금 전의 경우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 단순 매개는 없지만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고 써낸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매개 효과가 없는 경우 매개 효과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적히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뮬러의 방법론입니다. 뮬러의 방법론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죠.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와 매개된 조절 효과에 대해 일단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 조절된 매개 효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절된 매개 효과의 몇 개 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한 2번 정도 하면은 조절된 매개 효과는 다 될 것 같아요. 2번 정도 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 21회차와 22회차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 설명드리고 이제 매개 효과 조절 효과 끝내고 이제 다음 모델 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이크가 제대로 송출된지도 모르고 혼자서 한 15분 동안 진행을 하다가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라이브 하니까 뭐 이런 재미난 일도 있네요.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제 통계분석 Q&A 여기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명절이죠. 다음 주에 명절이니까 명절 세고 그 다음 주 2주 후에 이제 계속 내용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